네, 반갑습니다. 1000권의 책을 쓰고 1000명의 작가를 만들 나연구소 우경화 대표입니다. 글쓰기와 책쓰기 특강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글쓰기와 책쓰기는 무엇이 다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많으실 텐데요. 내가 아는 것을 한번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글쓰기와 책쓰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네, 여러분이 떠오르는 그 생각이 아마 맞을 겁니다. 우선은 마음 먹으면 글과 책은 누구나 다 쓸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죠. 이 마음을 먹냐 안 먹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요.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고 또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내면과 외면적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 작가라는 쓰는 사람이 있고 독자라는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얘기지만 글이든 책이든 결국은 많이 꾸준하게 쓰는 사람이 솜씨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또 잘 쓰면은 우리가 원하는 수익화, 콘텐츠, 브랜딩이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어떤 글쓰기와 책쓰기의 공통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오늘의 본 주제인 우리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우선 글쓰기는 편하게 써도 되죠. 뭐 나를 위해 쓰든 남을 위해 쓰든 내가 나의 어떤 일상과 경험을 기록하고 뭐 나를 자랑해도 괜찮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내용들을 편하게 걸림없이 쓰면 됩니다. 하지만 책 쓰기는 좀 달라야겠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다른 점 하나는 누구를 위한 책인가 독자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 독자를 누구로 정하냐에 따라서 책의 내용과 글의 방향이 달라지고 정해질 수 있죠. 이것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적인 유익한 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의 독자가 마음이 위로가 필요한 주부들이다. 그러면은 이 주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책을 써야 되고요. 독자가 책을 쓰고 싶은 1인 기업가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1인 기업가들의 니즈에 맞게끔 책을 책을 쓰는 방법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써야겠죠. 그리고 독자들이 1인 기업을 꿈꾸는 뭐 직장인들이라고 하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떤 정보와 노하우와 방법들을 담은 그런 책을 써야겠죠. 네, 일단은 이 독자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글쓰기는 뭐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이 조금 불명확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 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책을 왜 쓰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명확한 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떤 이유든 다 좋습니다. 뭐 책을 쓰는 목적이 나와 내 사업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목적이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나의 어떤 철학이나 생각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는 목적이든 그리고 브랜딩과 수익을 목적이든 네, 어떤 이유든 다 좋고요. 그 정해지면은 이제 그에 맞는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득이죠. 뭐 우리가 글쓰기는 꼭 어떤 이득과 혜택을 바라고 쓰지는 않죠. 왜냐하면 내가 쓴 글을 돈을 주고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책을 쓴다는 거에서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죠. 글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의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독자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나는 저 책을 왜 나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서 봐야 되는가? 내가 이 시간과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보인지 위안인지 혹은 마음의 안심인지 자신감, 방향, 용기, 가이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책 쓰기 할 때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의 이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다음 글쓰기는 뭐 글 쓰는데 그렇게 많은 고민과 전략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가 없죠. 하지만 책 쓰기는 좀 다릅니다. How,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기획도 필요하고, 뭐 제목이나 목차, 표지에 대한 구상, 책에 대한 컨셉트를 명확히 짜야 되고,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혼자 어려울 때는 나보다 먼저 경험한 분들의 어떤 배움과 코칭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책을 낼지, 종이책을 낼지, 전자책을 낼지, 어떤 분량으로 낼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기획이 필요하고, 장르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죠. 네, 책의 장르가 뭐 자기 개발인지, 에세이인지, 신지 소설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기획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량이죠. 뭐 글쓰기는 분량이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죠. 하지만 책 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일정한 분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A4 기준으로 봤을 때 모양 한 60에서 100장 내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종이책 공동저서 같은 경우에는 뭐 A4 한 7장에서 20장 정도, 이 정도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강의와 코칭을 하고 있는 이 ISBN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A5 기준으로 한 30장 이상 쓰시기를 제가 많이 추천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제 A4 기준으로 20장 이상 되어야 한다는 계획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에는 분량이 필요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글쓰기는 내가 어디에 써도 내 자유죠. 나만 보는 어떤 개인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SNS에 쓸 수 있고, 다양한 곳에 쓸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나를 알릴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온라인상의 글쓰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글 원고에 써야겠죠. 뭐 가끔 워드에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한글이든 워드든 우리가 일정한 틀에 맞춰서 원고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6가지가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입니다. 어떠셨나요? 이거 말고 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이 글쓰기와 책쓰기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목적과 어떤 니즈에 맞게끔 책을 쓰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자, 우리 나연구소 책쓰기 메시지 3가지인데요. 음, 우리의 경험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고 우리는 무한합니다. 마지막으로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책 쓰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